이 산이 버리지 않은 생명이라면 나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한겨울 폭설 속 만왕제 깊은 산중 60 노인이 발견한 것은 눈 속에 버려진 쌍둥이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18년 전 영모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명예 집안의 마지막 혈육. 세도가가 씨를 말리려 했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면 안 돼요. 아니다. 너희는 내 새끼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겠다. 천재적 재능으로 장원급제의 영광을 거머쥔 순간 정체를 눈치챈 원수가 칼날을 겨눕니다. 과연 이들은 복수를 이루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나은 정보다 깊고 피보다 진한 길은 정의 기적. 오늘 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동 대서사가 펼쳐집니다. 달빛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산이 버리지 않은 생명이라면 나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초홍의 손이 떨렸다. 한겨울 눈보라가 세상을 삼킬 듯 몰아치던 밤이었다. 만왕제.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깊은 산속. 약초꾼 초홍은 홀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60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올랐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었다. 등에 진 지게가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을 아래 김첨진의 아들이 열병으로 앓아누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초는 이만항제 꼭대기에만 자랐다. 초홍은 허리를 굽혀 눈을 헤쳤다. 산삼도 아니고 그저 흔한 약초 하나 캐러 이 밤중에 산을 오르는 자신이 한심했다. 예전엔 한양에서 이름께나 알려진 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산골 약초꾼. 10년 전 일이 떠올랐다. 전염병이 돌았다. 아내와 아들이 하루 사이에 쓰러졌다. 초홍은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없었다. 아내가 먼저 눈을 감았다. 아들은 사흘을 더 버텼다. 마지막 순간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초홍은 한양을 떠났다. 세상을 원망했다. 의원이 제 식구 하나 못 살리고 무슨 의원이냐.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와 10년을 살았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초홍이 고개를 들었다. 저 앞에 커다란 바위가 보였다. 그 바위 뒤에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바위에 다가가려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다. 한 곳만 눈이 덜 쌓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 덮여 있는 것처럼. 초홍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바구니였다. 낡은 지프로 엮은 바구니가 바위 옆에 놓여 있었다. 눈이 바구니를 반쯤 덮고 있었다. 초홍은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가벼웠다. 텅 빈 줄 알았다. 그런데 으앙,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초홍의 손이 멈췄다. 설마 이 한겨울에 이 깊은 산속에 바구니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초홍의 숨이 멎었다. 아기였다. 아기 둘이 바구니 안에 누워 있었다. 쌍둥이. 갓난아기처럼 작은 두 아이.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서로를 껴안은 채 떨고 있었다. 초홍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손이 떨렸다. 아이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숨은 미약했다. 살아있긴 한데 언제 꺼질지 모를 등불 같았다. 초홍은 급히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품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움. 얼음덩이를 아는 것 같았다. 안 된다. 이러다간 죽는다. 초홍은 자신의 두툼한 속옷을 벗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60 노인이 웃옷을 벗었다.
아이들을 속옷으로 감쌌다. 그리고 다시 품에 꽉 안았다. 재채온으로 아이들을 녹이기 시작했다. 죽으면 안 된다. 절대 죽으면 안 돼. 초홍의 중얼거림이 눈보라에 섞였다. 바구니 안을 다시 살폈다. 헝겊 하나가 더 들어 있었다. 들어 올리자 무언가 떨어졌다. 옥패였다. 아니 옥패 조각. 반으로 쪼개진 옥패 두 조각이 헝겊에 쌓여 있었다. 초홍은 옥패를 집어들었다. 달빛에 비춰봤다.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두 조각을 맞추면 하나의 용이 될 것 같았다. 귀한 물건이었다. 이런 옥패는 양반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초홍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렇구나. 이 아이들은 어느 양반가의 자식들이로구나. 하지만 버려졌다. 한겨울 산속에 죽으라고. 초홍은 옥패를 도로 헝겊에 싸서 품에 넣었다. 아이들을 더 꽉 껴안았다. 이 산이 버리지 않은 생명이라면 나도 버리지 않겠다. 초홍은 일어섰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약초는 포기했다. 김첨진의 아들은 미안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들이 먼저였다. 눈보라를 뚫고 걸었다. 한 발, 또 한 발. 품속의 아이들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다. 숨소리도 조금씩 고르게 변했다. 초홍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두어 시간쯤 걸었을까? 초홍의 오두막이 보였다. 작고 초라한 집.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집이 궁궐처럼 반가웠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장작을 떼넣고 또 넣었다. 방 안이 따뜻해질 때까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혔다. 옷을 벗겨봤다. 베넷 저고리. 남루하지만 정성스럽게 지은 베넷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초홍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죽은 아들의 베넷 저고리가 생각났다. 아내가 손수 지어 입혔던 꼭 이런 색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초홍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닦아주었다. 따뜻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조심조심 아이들의 입술에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숨소리도 안정됐다. 살았다. 초홍은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끓였다. 쌀을 곱게 갈아 물을 많이 넉넉히 부어 오래오래 끓였다. 미음을 식혀서 손가락에 묻혔다. 아이들의 입술에 발랐다. 남자아이가 먼저 반응했다. 쪽쪽 빨았다. 여자아이도 곧 입을 움직였다. 초홍은 조금씩 조금씩 미음을 먹였다. 밤이 깊어갔다. 아이들은 잠들었다. 고른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초홍은 아이들 옆에 앉아 밤을 지샜다. 혹시나 열이 날까? 혹시나 숨이 멎을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새벽이 밝았다. 남자아이가 눈을 떴다. 맑은 눈동자. 초홍을 빤히 쳐다봤다. 초홍은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환한 웃음이었다. 잘 잤느냐?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라. 초홍은 다시 미음을 끓였다. 이번엔 조금 되직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자아이도 눈을 떴다. 오빠를 찾는지 고개를 돌렸다. 남자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초홍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 올렸다. 미음을 먹였다. 트림도 시켜주고 기저귀도 갈아주었다. 10년 만에 해보는 일이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들을 키울 때 하던 그대로. 해가 중천에 떴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다시 잠들었다. 초홍은 바구니를 다시 살폈다. 혹시 쪽지라도 있을까? 이름이라도 적혀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옥패 두 조각이 전부였다. 초홍은 한참을 생각했다. 이 아이들을 어찌할까?
마을에 내려가 관가에 알려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찌 되나. 양반과 자식들이라지만 버려진 아이들. 관가에서 제대로 돌봐줄 리 없다. 초홍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머물렀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두 아이. 서로 손을 맞잡고 그 순간 초홍은 결심했다. 내가 키우겠다.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다. 10년 전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았지만 이제 다시 열겠다. 이 아이들을 위해. 초홍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를 버린 사람이 누구든, 너희가 어느 집안 자식이든, 이제 상관없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 손주다. 내가 키우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지킬 것이다. 초홍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외롭지 않겠구나.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겠구나. 그날 밤, 초홍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자아이는 글이, 글을 읽고 글을 쓰며 살라고. 여자아이는 슬기,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좋은 이름은 아니었다. 양반과 자식들에게 어울리는 이름도 아니었다. 하지만 초홍이 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마음을 다해 지은 이름이었다. 겨울은 길었다. 하지만 오두막 안은 따뜻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10년 만에 그 집을 채웠다. 봄이 왔다. 만항제에도 꽃이 피었다. 초홍의 오두막 앞마당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다. 그리와 슬기는 어느덧 5살이 되었다. 걸음마도 제법이었고 말도 또박또박했다. 할아버지. 두 아이는 초홍을 그렇게 불렀다. 초홍은 그 호칭이 좋았다.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그래. 나는 너희 할아버지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초홍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약초를 캐러. 그리야 슬기야. 응. 할아버지 따라와라. 두 아이는 조그만 손을 잡고 초홍을 따랐다. 초홍은 천천히 걸었다.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저기 보이는 풀이 뭔지 아느냐? 몰라요. 저것은 도라지란다. 초홍은 무릎을 꿇고 도라지를 캤다. 뿌리를 조심스럽게 파내며 말했다. 도라지는 기침에 좋단다. 목이 아플 때도 쓰고 열이 날 때도 쓰지. 그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아버지. 응. 그럼 이 풀 이름을 어떻게 써요? 초홍이 멈칫했다. 그를 가르칠 생각은 못했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하지만 그리의 눈빛이 반짝였다. 궁금해하는 눈빛. 알고 싶어하는 눈빛. 초홍은 주변을 둘러봤다. 커다란 떡갈나무 잎이 보였다. 떨어진 잎을 주워들고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다. 도, 라, 지. 그리와 슬기가 눈을 크게 떴다. 신기한 듯 잎을 들여다봤다. 이게 도라지예요. 그렇단다. 슬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써봐도 돼요. 초홍은 나뭇가지를 건네주었다. 슬기는 떨리는 손으로 잎 위에 글자를 따라 그렸다. 삐뚤빼뚤. 하지만 또렷했다. 그날부터였다. 초홍은 약초를 캘 때마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인삼, 황기, 감초, 당귀. 약초 이름이 곧 글자 공부였다. 아이들은 떡갈나무 잎을 주워 모았다. 넓고 큰 잎을 그 위에 글자를 쓰고 또 썼다. 여름이 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제법 많은 글자를 알았다. 초홍도 놀랐다. 이렇게 빨리 배울 줄은. 어느 날 저녁이었다. 초홍이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그리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응. 종이 없어요? 초홍은 웃었다. 종이가 어디 있겠느냐? 이 산골에. 그럼 어떻게 글 써요? 그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초홍은 잠시 생각하다가 마당으로 나갔다.
평평한 흙바닥. 여기다 써라. 여기요. 그래. 손가락으로. 그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슬기도 달려왔다. 오빠 옆에 앉아 함께 썼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달빛 아래서 두 아이는 손가락으로 마당에 글을 썼다. 초홍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종이도 없이, 붓도 없이, 그저 손가락 하나로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 초홍은 결심했다. 마을에 내려가서 종이를 사오겠다. 붓도 사오겠다. 다음 날 초홍은 마을로 내려갔다. 약초를 팔아 종이 몇 장과 붓 하나를 샀다. 귀한 것이었다. 초홍의 한 달치 약값과 맞먹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건넸다. 그리야 슬기야. 응, 이제 이것에 써라. 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종이다. 붓이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이들은 초홍을 껴안았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종이를 아껴 썼다. 한 장의 빽빽이 글자를 빼곡히 채웠다. 초홍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예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던 것.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아이들은 한 번 들으면 외웠다. 신기할 정도로 빨랐다. 한 달이 지나자 천자문을 다 외웠다. 초홍은 감탄했다. 이 아이들은 범상치 않구나. 가을이 왔다.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초홍이 약초를 캐러 나갔다 돌아왔다. 마당에 글씨가 쓰여 있었다. 크고 또렷한 글씨. 손가락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쓴 듯. 초홍은 걸음을 멈추고 읽었다. 할아버지 만수무강. 초홍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이 떨렸다. 지게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와 슬기가 집 안에서 나왔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초홍은 고개를 저었다. 울지 않는다. 그저 기쁠 뿐이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안았다.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초홍은 아이들을 꽉 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초홍은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산골에만 가둬둘 아이들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돈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초홍은 밤새 고민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아이들은 6살이 되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초홍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나왔다. 눈 위에 글씨를 쓰자. 좋아요. 그리가 나뭇가지로 눈 위에 글을 썼다. 슬기도 따라 썼다. 초홍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전부였다. 눈 위에 쓰는 글씨, 나뭇잎에 새기는 문자. 그것이 전부였다. 초홍의 가슴이 아팠다. 미안했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그리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응, 저희 행복해요. 슬기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랑 있으면 행복해요. 초홍은 아이들을 안았다.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자.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 위에 까만 글씨가 하나씩 늘어갔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그리와 슬기는 10살이 되었다. 키도 제법 자랐고 얼굴에도 철이 들었다. 초홍의 허리는 더 굽어졌다. 70이 넘은 나이. 약초 캐러 산을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어느 봄날이었다.
초홍은 아이들과 함께 마을장에 내려갔다. 약초를 팔러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다. 초홍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약초를 펼쳐 놓았다. 그리와 슬기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을 구경하며 그때였다. 한 선비가 초홍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마을 서당의 훈장이었다. 김 훈장, 초홍 어르신, 오 훈장님. 김 훈장의 시선이 그리와 슬기에게 머물렀다. 이 아이들이 소문으로 듣던 다섯 해 전 눈 속에서 주워 키우는 김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도 되겠습니까? 초홍은 허락했다. 김 훈장이 그리 앞에 앉았다. 꼬마, 네, 그를 아느냐? 그리가 대답했다. 조금 압니다. 김 훈장이 웃었다. 그럼 이 글자를 읽어보겠느냐? 김 훈장이 종이를 꺼내 그리에게 보였다. 천자문의 한 구절. 그리는 막힘없이 읽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김 훈장의 눈이 커졌다. 놀라운데. 그럼 이것은? 김 훈장이 더 어려운 글을 보였다. 논어의 한 구절. 그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더듬더듬 읽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대략의 뜻을 파악했다. 김 훈장이 초홍을 돌아봤다. 어르신, 이 아이가 글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가 조금 가르쳤습니다. 김 훈장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김 훈장이 슬기에게도 물었다. 너는 네, 셈을 할 줄 아느냐? 슬기가 대답했다. 조금 합니다. 김 훈장이 돌멩이 몇 개를 주었다. 이것이 몇 개냐? 15개요. 김 훈장이 몇 개를 빼고 또 물었다. 이제는 9개요. 김 훈장이 감탄했다. 세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슬기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보이는데요. 김 훈장은 한참을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초홍에게 말했다. 어르신, 예. 잠깐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초홍과 김 훈장은 자리를 옮겼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 남았다. 김 훈장이 입을 열었다. 초홍 어르신, 이 아이들은 호랑이 새끼들입니다. 초홍이 고개를 갸웃했다. 호랑이 새끼라니. 그렇습니다. 김 훈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제가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백 명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처음입니다. 초홍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훈장이 계속 말했다. 그리는 한 번 보면 외웁니다. 슬기는 숫자를 보면 바로 압니다. 이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천재. 초홍은 그 말이 낯설었다. 그저 영특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김 훈장이 초홍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산속에만 가둬두면 안 됩니다. 초홍의 얼굴이 굳어졌다. 호랑이 새끼는 숲을 떠나야 합니다.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호랑이가 됩니다. 김 훈장의 눈빛이 간절했다. 제 서당으로 보내십시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한양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양. 초홍의 가슴이 철렁했다. 김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들은 과거에 급제할 제목입니다. 장원급제도 가능합니다. 절대 허투루 볼 아이들이 아닙니다. 초홍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김 훈장이 놀랐다. 왜 안 됩니까? 초홍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본 없는 것들이 벼슬을 탐하면 화를 입는 법입니다. 김 훈장이 반박했다. 하지만 재능이 있는데 재능이 화근입니다. 초홍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주머니 속에 송곳 넣으면 언젠가 구멍이 뚫립니다.
드러나지 않는 게 살 길입니다. 김훈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어르신, 그래도 이 아이들을. 초홍이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하지만 제 뜻은 정해졌습니다. 초홍은 아이들에게로 돌아갔다. 김훈장은 그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가 물었다. 할아버지, 훈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초홍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었다. 밤이 되었다. 아이들은 잠들었다. 초홍은 홀로 앉아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김훈장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호랑이 새끼, 한양, 과거. 초홍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욕심내면 재앙이 온다. 10년 전 일이 떠올랐다. 한양에서 의원으로 일할 때 초홍도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다. 권세가들이 초홍을 이용하려 했다. 거절하자 모함이 들어왔다. 초홍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그 일로 아내와 아들을 잃었다. 병이 도는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초홍은 다짐했다. 다시는 그런 세상에 발 담그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라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초홍은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이들을 내려다봤다. 그리와 슬기,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 이 아이들만 내 곁에 있으면 된다. 출세 같은 건 필요 없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초홍은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초홍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달이 뜨는 밤이면 마당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보였다. 그리와 슬기, 달빛 아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고 있었다. 등불도 없이, 종이도 없이, 그저 손가락 하나로. 초홍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서 막고 있다.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밤이었다. 초홍은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을 내다봤다. 역시나 그리와 슬기가 마당에 있었다. 달빛이 밝았다. 아이들의 손가락이 땅 위를 움직였다. 초홍은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이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고든 등으로 우리를 키우셨네. 겨울바람 막아주시고 여름 뜨거운 해 가려주시니 언젠가 제가 장성하거든 그 구분 등 펴드리리라. 초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가 지은 시였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시를. 초홍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미안하다. 너희를 가둬서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초홍은 결심했다. 마을로 내려가 김 훈장을 찾아갔다. 훈장님, 어르신. 초홍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김 훈장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입니까? 초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예,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 훈장이 진지하게 들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김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초홍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절대로 한양으로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김 훈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서당에서 제대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초홍은 깊이 절했다. 고맙습니다. 그날 초홍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리야 슬기야, 내 할아버지, 너희
서당에 가고 싶으냐? 두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진짜로요? 초홍이 웃었다. 그래. 내일부터 훈장님께 배워라. 그리와 슬기가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초홍은 아이들을 꽉 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초홍은 혼자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내 곁에서 행복하게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 늙은이는 충분하다. 달빛이 오두막을 비췄다. 따뜻한 봄밤이었다.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 2해가 흘렀다. 그리와 슬기는 12살이 되었다. 김훈장은 날마다 감탄했다. 이런 아이들은 처음이라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제목이라고. 그리는 사서삼경을 모두 외웠다. 한 번 읽으면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갔다. 훈장이 물으면 줄줄 암송했다. 슬기는 산하게 뛰어났다. 복잡한 계산도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냈다. 훈장이 문제를 내면 답이 바로 나왔다. 다른 서당 아이들은 부러워했다. 동시에 시샘도 했다. 저것들 근본도 없는 주제에. 산골 약초꾼 손주 주제에. 하지만 그리와 슬기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열심히 공부했다. 할아버지를 위해. 초홍은 더욱 바빠졌다. 서당비를 마련해야 했다. 책값도 필요했다. 김훈장은 돈을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초홍이 고집했다. 은혜는 은혜, 값은 값입니다. 제대로 치르겠습니다. 초홍은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갔다. 약초를 캤다. 하루 종일 산을 헤맸다. 허리가 점점 더 굽어졌다. 무릎도 아팠다. 숨도 자주 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녁이면 아이들이 돌아왔다. 오늘 배운 것을 할아버지께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오늘 훈장님이 그러시는데요. 응, 제가 시를 정말 잘 짓는데요. 초홍이 웃었다. 그래, 기특하구나. 슬기도 말했다. 저는 산학 문제를 다 마쳤어요. 훈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초홍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다. 우리 손주들. 하지만 초홍의 손은 거칠었다. 약초 캐느라 상처투성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리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상처를 보고 놀랐다. 할아버지, 손이 왜 이래요? 초홍이 손을 걷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약초 캐다 조금 긁힌 것뿐이야. 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 우리 때문이죠. 아니다. 그리가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서당비 때문에 더 많이 일하시는 거. 슬기도 울먹였다. 할아버지, 우리 서당 그만 다닐게요. 초홍이 두 아이를 안았다. 안 된다. 너희는 배워야 한다. 더 많이, 더 높이. 그리가 할아버지 품에서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아프시잖아요. 초홍은 웃었다. 아프지 않다. 너희가 잘 자라는 걸 보면 모든 아픔이 사라진단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초홍은 혼자 앉아 있었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쑤셨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렸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아픔쯤이야. 며칠 뒤였다. 초홍은 더 깊은 산으로 갔다. 귀한 약초를 찾아서 천종산삼, 100년 묵은 산삼. 그것을 찾으면 큰 돈이 된다. 초홍은 절벽을 올랐다. 위험했다.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손톱이 빠졌다. 피가 났다. 무릎이 까졌다. 그래도 올라갔다.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찾았다. 천종산삼. 붉은 열매를 단 귀한 약초. 초홍의 손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캤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초홍은 산삼을 품에 안고 절벽을 내려왔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뎠다. 와르르. 초홍이 굴렀다. 몸이 바위에 부딪혔다. 아팠다. 하지만 산삼은 놓지 않았다. 꽉 품에 안고 굴렀다. 한참을 굴러 평지에 떨어졌다. 온몸이 아팠다. 움직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산삼은 무사했다. 초홍은 웃었다. 다행이다. 이것으로 아이들 책을 살 수 있다. 한참을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다. 다리를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녘이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다. 초홍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상처를 씻었다. 신음소리가 나오려 했지만 참았다. 아이들이 깰까봐. 다음 날 초홍은 산삼을 팔러 장에 갔다. 큰 돈을 받았다. 그 돈으로 책을 샀다. 논어, 맹자, 시경 모두 비싼 책이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건넸다. 그리야 슬기야, 내 할아버지, 이것을 받아라. 두 아이의 눈이 커졌다. 책이다. 진짜 책이다. 어떻게 이런 귀한 책을. 초홍이 웃었다. 할아버지가 샀다. 너희 선물이다. 그리가 책을 받아들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얼굴에 상처가 보였다. 팔에도 다리에도. 할아버지, 다치셨어요. 초홍이 손을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슬기가 울먹였다. 할아버지, 우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초홍은 두 아이를 안았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희가 잘 자라는 것, 잘 배우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에겐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이다. 그리가 할아버지 등을 어루만졌다. 굽은 등, 상처투성이 등. 할아버지, 제가 꼭 장원급제에서 할아버지 등을 펴드릴게요. 초홍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등은 펴지지 않아도 좋다. 너희 앞길만 활짝 펴진다면 이 늙은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밤 그리는 잠들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 우리 때문에. 그리는 결심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꼭 출세해서 할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겠다. 슬기도 같은 마음이었다. 다음 날부터 두 아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책을 놓지 않았다. 김훈장이 놀랐다. 원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더 무섭게 공부한다고. 4년이 흘렀다. 그리와 슬기는 16살이 되었다. 김훈장이 초홍을 찾아왔다. 어르신, 예, 이제 제가 가르칠 게 없습니다. 초홍이 놀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훈장이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 시문에도 능합니다. 김훈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르신, 이제 과거를 보내야 합니다. 초홍의 얼굴이 굳어졌다. 훈장님, 예, 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훈장이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제발 이 아이들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초홍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한양은 위험합니다. 김훈장이 애원했다. 그래도 이대로는 너무 아깝습니다. 초홍은 돌아섰다. 훈장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 훈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그날 밤 초홍은 잠들지 못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아이들을 산골에만 가둬두는 게. 하지만 한양은 너무 무섭다. 권세가들, 음모, 모함. 초홍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절대. 세월은 또 흘렀다. 그리와 슬기는 18살이 되었다. 키도 훌쩍 컸다. 그리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고 슬기는 단아한 아가씨가 되었다. 초홍의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다. 허리는 더욱 굽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약초를 캤다. 아이들을 위해. 어느 날이었다. 김 훈장이 다시 찾아왔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김 훈장의 얼굴이 심각했다. 어르신,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초홍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과거 시험입니다. 그리가 18. 이 나이를 놓치면 다음은 3년 뒤입니다. 초홍은 고개를 저었다. 훈장님, 그 이야기는. 김 훈장이 초홍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경험 삼아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초홍은 말없이 손을 뿌리쳤다. 안 됩니다. 김 훈장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문을 나서다가 돌아서서 말했다. 어르신, 두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날개를 꺾지는 마십시오. 김 훈장이 떠났다. 초홍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날개. 그래. 아이들에게는 날개가 있다. 하지만 날개가 있다고 다 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추락할 수도 있다. 초홍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밖에 나가보니 그리와 슬기가 또 마당에 있었다. 달빛 아래서 글을 쓰고 있었다. 초홍은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18. 이제 어른이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도 부족해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다. 초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며칠이 지났다. 초홍은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큰 돈을 벌어야겠다. 과거 시험 보내지는 않겠지만 만약을 위해 돈은 모아두어야 한다. 초홍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며칠을 산속을 헤맸다. 귀한 약초를 찾아서 사흘째 되는 날 천종산삼을 발견했다. 100년은 좋기 묵은 것. 초홍은 조심스럽게 캤다. 하지만 무리했다. 힘이 달렸다. 어지러웠다. 쓰러질 뻔했지만 참았다. 산삼을 캐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었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어요. 초홍은 웃었다. 괜찮다. 약초 좀 캐러 갔다 왔다. 그리가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다. 그날 밤 초홍은 열이 났다. 그리와 슬기가 간호했다. 찬물로 몸을 닦아주고 약을 다려 먹였다. 이틀을 앓았다. 사흘째 되는 날 겨우 일어났다. 아이들이 울며 매달렸다. 할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초홍은 아이들을 안았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알았다. 이제 더는 예전처럼 산을 다니기 힘들다는 것을. 며칠 뒤 초홍은 천종산삼을 팔러 장에 갔다. 하지만 값을 깎였다. 상인이 말했다. 어르신,
이건 좀 상했는데요. 초홍이 당황했다. 상하지 않았소. 제대로 캔 것이오. 상인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 봐요. 뿌리가 조금 상했잖아요. 초홍은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조금 상해 있었다. 무리해서 캔 탓이었다. 결국 반값을 받았다. 초홍은 그 돈으로 또 책을 샀다. 시문 모음집. 집으로 돌아와 그리에게 건넸다. 받아라. 그리가 책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책은 충분해요. 초홍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 한다. 슬기가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할아버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초홍이 웃었다. 너희는 공부나 해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초홍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해 겨울, 초홍은 또 쓰러졌다. 이번엔 더 심했다. 열흘을 앓았다. 그리와 슬기가 밤낮으로 간호했다. 어느 날 밤, 초홍이 잠깐 정신이 들었다. 그리와 슬기가 곁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초홍은 힘없이 웃었다. 괜찮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느냐? 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 우리 때문에 이렇게 힘드신 거잖아요. 초홍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늙어서 그런 것뿐이다. 슬기가 울먹였다. 할아버지, 우리 과거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래요. 초홍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초홍은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고맙구나. 내 손주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안다. 너희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더 배우고 싶어 하는지. 초홍이 두 아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가뒀구나. 두려움 때문에. 그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초홍은 웃었다. 아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 날개를 펴라. 두 아이가 놀라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 초홍이 힘주어 말했다. 과거를 봐라. 한양으로 가라. 그리와 슬기가 울었다. 싫어요. 할아버지 두고 못 가요. 초홍이 웃었다. 괜찮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너희가 출세해서 돌아오기를. 그날 밤 초홍은 오래전에 숨겨뒀던 옥패 조각을 꺼냈다. 두 조각, 18년간 간직했던. 다음 날 초홍은 김 훈장을 불렀다. 훈장님, 예 어르신, 과거 보내고 싶습니다. 김 훈장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초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 훈장이 물었다. 무엇입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김 훈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습니다. 양반이 아니면 과거를 볼 수 없지요. 초홍이 물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 훈장이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초홍이 물었다. 무엇입니까? 족보를 사는 겁니다. 초홍의 눈이 커졌다. 사다니. 김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몰락한 양반가 중에 배가 끊긴 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초홍이 물었다. 그게 가능합니까? 김 훈장이 한숨을 쉬었다.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들키면
일가족이 위험합니다. 초홍은 한참을 생각했다. 얼마나 듭니까? 김 훈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자, 500냥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초홍은 숨이 막혔다. 500냥,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김 훈장이 놀라 물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초홍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초홍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다. 아들의 유품, 아내의 비녀, 자신의 옷, 모두 팔았다. 하지만 부족했다. 초홍은 다시 산으로 갔다. 아픈 몸을 이끌고 천종산삼을 찾아 깊은 산속을 헤맸다. 한 달을 헤맸다. 드디어 찾았다. 천종산삼 새 뿌리. 캐는데 이래가 걸렸다. 조심조심 상하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초홍은 거의 죽어 있었다. 그리와 슬기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초홍은 산삼을 내밀었다. 이것을 팔아라. 두 아이가 울었다. 할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초홍은 웃었다. 괜찮다. 이제 다 모았다. 너희 과거 볼 돈. 그리와 슬기는 할아버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제육장가짜 성씨와 진짜 눈물. 석 달이 흘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김 훈장이 몰락한 양반가를 찾아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씨 가문. 대가 끊긴 지 오래. 빈곤에 허덕이는 집안이었다. 초홍이 은자 500냥을 건넸다. 이씨 가문의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받았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다. 한 달 뒤 족보가 완성되었다. 그리는 이겸, 슬기는 이해.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초홍은 두 아이를 불러 앉혔다. 그리야. 아니, 이제 겸이라 불러야 하나. 그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리예요. 초홍이 웃었다. 그래, 너는 그리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이겸이라 불러야 한다. 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초홍이 심각하게 말했다. 잘 들어라.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다. 두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신분을 속이는 것. 들키면 우리 모두 죽는다. 슬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안 하면 안 돼요. 초홍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돈도 다 썼고 족보도 만들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초홍은 품에서 옥패 조각을 꺼냈다. 2개, 18년간 간직했던 것. 이것을 받아라. 그리와 슬기가 옥패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초홍이 말했다. 너희를 버린 사람이 남긴 유일한 물건이다. 두 아이가 옥패를 들여다봤다. 용문이가 새겨져 있었다. 초홍이 말을 이었다. 이것은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물건이다. 그리가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초홍이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귀한 집안의 물건이다. 아마도 너희는 양반집 자식일 것이다. 하지만 버려졌다. 이유는 모르겠다. 초홍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절대로 이것을 남에게 보이지 마라.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초홍이 옥패를 다시 받아 천으로 꽁꽁 싸서 두 아이 품에 넣어주었다. 가슴에 품고 다녀라. 잃어버리지 마라. 언젠가 이것이 너희를 지켜줄지도 모른다. 그리와 슬기는 옥패를 소중히 품었다.
며칠 뒤 한양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다. 초홍은 아이들 옷을 손수지었다.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다. 늙은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하지만 정성껏. 다음 날 아침 초홍은 새 옷을 아이들에게 입혔다. 잘 어울린다. 우리 손주들. 그리와 슬기는 거울을 보며 어색해했다. 양반옷. 처음 입어보는 것. 초홍은 두 아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양반 도련님 아가씨처럼 보였다. 떠나는 날 아침 초홍은 아이들에게 당부했다. 잘 듣거라. 예 할아버지. 한양은 우리 산골과 다르다. 사람들이 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신분을 절대 들키지 마라.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두 아이가 대답했다. 예 할아버지. 초홍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라. 과거 따위, 급제 따위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슬기가 울먹였다. 할아버지, 우리 안 갈게요. 초홍이 고개를 저었다. 가야 한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 끝까지 가거라. 초홍은 아이들을 안았다. 꽉. 오래 너희를 품에 안은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리와 슬기도 할아버지를 안았다. 할아버지, 빨리 돌아올게요. 초홍이 웃었다. 그래, 기다리겠다.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걸었다. 김훈장도 함께였다. 마을 사람들도 배웅 나왔다. 잘 다녀와라. 장원급제하고 오너라.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다. 고개 마루에 섰다. 이제 헤어질 시간. 초홍은 두 아이 손을 꽉 잡았다.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슬기는 이미 울고 있었다. 초홍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가거라. 빨리 가지 않으면 해지겠다. 그리와 슬기가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졌다.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점점 작아졌다. 초홍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김훈장이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초홍은 눈물을 닦았다. 괜찮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어서. 김훈장도 눈시울을 붉혔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아이들이 분명 훌륭하게 될 겁니다. 초홍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비어 있었다. 초홍은 아이들 방에 들어가 빈 이불을 바라봤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18년 만에 처음 맞는 고요. 초홍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보고 싶구나. 벌써 보고 싶구나. 그날 밤 초홍은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이 잘 도착했을까? 밥은 먹었을까? 추운 건 아닐까? 걱정이 끝도 없이 밀려왔다. 며칠이 지났다. 소식이 없었다. 초홍은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 한양 쪽을 바라봤다. 혹시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보름이 지났다. 김훈장이 찾아왔다. 어르신, 소식 들었습니다. 초홍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식입니까? 그리가, 아니, 이겸이 예비시험을 통과했답니다. 초홍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입니까? 김훈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본 시험이
보름 뒤랍니다. 초홍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잘하고 있구나. 우리 그리. 김 훈장이 웃었다. 분명 장원급제할 겁니다. 초홍은 고개를 끄덕였다. 급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사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초홍의 가슴 한쪽에는 기대가 자라고 있었다. 혹시 정말 장원급제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떳떳하게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초홍은 그날부터 날마다 빌었다. 산신령님, 부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한양 성균관 앞은 인산이네였다. 과거 급제자 발표가 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와 슬기는 멀찍이 서서 방을 바라봤다. 떨렸다. 손이, 다리가, 온몸이 떨렸다. 그리가 슬기 손을 잡았다.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슬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아버지가 무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 그때였다. 함성이 터졌다. 나왔다. 방이 나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리와 슬기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방 맨 위에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생원시 장원급제. 이겸. 그리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었다. 장원. 장원급제. 슬기가 소리쳤다. 오빠. 오빠가 장원이야. 그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장원이 누구냐? 이겸이라는데. 어느 집안이냐? 광주 이씨라던데. 그리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다. 슬기가 오빠를 껴안았다. 축하해 오빠. 그리도 슬기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사흘 뒤 장원급제 축하연이 열렸다. 그리는 새 관복을 입고 성균관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다. 악수를 청했다. 인사를 건넸다. 그리는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해 응대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권세가 한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호조판서 김대감이었다. 장원급제를 축하하네. 그리가 공손히 절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김대감이 그리 얼굴을 유심히 봤다. 눈빛이 이상했다. 자네, 고향이 어디라 했나?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이 씨. 그렇지. 김대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친은 무엇을 하시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생이 많았겠구나. 잠시 후 김대감이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리를 보는 눈빛이 섬뜩했다. 그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김대감의 서재. 김대감은 촛불 아래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18년 전 일이 떠올랐다. 명예 민정원.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 왕실의 총애를 받던 자. 하지만 김대감의 비리를 알아냈다. 고발하려 했다. 김대감은 먼저 손을 썼다.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씌웠다. 민정원은 억울하게 죽었다. 가족도 모두 죽이라는 명이 내려졌다. 부인, 그리고 갓난 쌍둥이 아들. 김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했다. 모두 없애라. 하인들은 명을 받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김대감은 오늘 본 그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정원과 똑같았다. 눈, 코, 인매 모두 똑같았다. 설마
김대감은 급히 청지기를 불렀다. 조사해라. 이겸이라는 자를 뿌리부터 파헤쳐라. 청지기가 물러갔다. 김대감은 혼자 중얼거렸다. 설마 그때 그 아이들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며칠이 지났다. 청지기가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대감마님, 큰일입니다. 김대감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 이겸이라는 자. 광주 이씨 맞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상합니다. 대가 끊긴 지 오래인 집안인데 갑자기 손자가 나타났다는 게. 김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계속해라. 더 조사해보니 18년 전 한겨울에 만항제 산골 약초꾼이 쌍둥이를 주워 키웠다고 합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8년 전 한겨울 쌍둥이 바로 그때였다. 민정원의 쌍둥이 아들들을 없애라고 명한 때가. 김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합니다. 이겸은 민정원의 아들입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쳤다. 그때 그놈들 나를 속이고 아이들을 살려뒀구나. 어찌하시겠습니까? 김대감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없애야 한다. 씨를 말려야 해. 하지만 이미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김대감이 냉소했다. 방법은 있다. 신분 위조. 청지기의 눈이 커졌다. 아.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족보를 샀다는 증거를 찾아라. 그리고 과거 부정으로 고발한다. 청지기가 물러갔다. 김대감은 혼자 웃었다. 차가운 웃음. 민정원. 내 씨앗들이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이번엔 확실하게 없애주마. 며칠 뒤 그리에게 정갈이 왔다. 의금부로 출두하라. 과거 부정 혐의. 그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얼어붙었다. 슬기가 울며 매달렸다. 오빠, 어떻게 하지? 그리는 떨리는 손으로 슬기를 안았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조심하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그리의 목소리도 떨렸다. 다음 날 그리는 의금부로 끌려갔다. 슬기는 급히 산골로 향했다. 할아버지께 알려야 했다. 의금부 차갑고 어두웠다. 그리는 쇠사슬에 묶여 벽에 기대 앉았다. 왜?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때 간수가 말했다. 너 신분 위조했지. 그리가 부인했다. 아닙니다. 간수가 비웃었다. 거짓말 마라. 이미 다 알고 있다. 광주 이씨 족보. 돈 주고 샀지. 그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며칠이 지났다. 김대감은 다음 수를 뒀다. 동생 슬기에게도 누명을 씌웠다. 밀수 혐의. 증거를 조작했다. 슬기도 옥에 갇혔다. 남매는 각각 다른 옥에. 서로 볼 수도 없었다. 그리는 옥 안에서 절규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슬기도 울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날 산골 마을. 슬기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초홍을 찾았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초홍이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이냐? 오빠가 의금부에 잡혀갔어요. 초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슬기가 울며 말했다. 과거 부정이래요. 신분 위조. 초홍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들켰구나. 슬기가 매달렸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죠? 초홍은 떨리는 다리를 붙들고 일어섰다.
가야 한다. 한양으로. 할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초홍이 고개를 저었다. 내 새끼들을 내가 구해야 한다. 초홍은 지팡이를 짚고 그날로 한양을 향해 떠났다. 70이 넘은 노인, 허리 굽은 노인. 하지만 발걸음은 빨랐다. 손주들을 구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다. 사흘을 걸었다. 밤도 안 자고 밥도 거르고 한양에 도착했을 때 초홍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곧장 의금부로 향했다. 의금부 앞 초홍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내 손주들을 만나게 해주시오. 관속들이 쫓아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초홍은 물러나지 않았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매질이 날아왔다. 초홍의 등에, 다리에 피가 흘렀다. 하지만 초홍은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 빌었다. 내 새끼들을 살려주시오.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초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옥안에서 그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희미하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그리가 옥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위험합니다. 초홍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야, 괜찮으냐? 그리가 울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초홍이 말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욕심을 부린 것이다. 그리가 소리쳤다. 할아버지, 제발 돌아가세요. 초홍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옥문 앞에 밤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의 청지기가 나타났다. 피투성이 초홍을 보고 비웃었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약초꾼 영감 아니시오. 초홍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서늘했다. 제발 내 손주들을 놔주시오. 청지기가 웃었다. 글쎄요. 초홍이 땅에 이마를 찧었다. 피가 흘렀다. 제발. 청지기가 몸을 숙였다. 목소리를 낮췄다. 아셨소. 당신이 주워 키운 그 쌍둥이들이 누군지. 초홍이 고개를 들었다. 18년 전 영모로 죽은 민정원. 그자의 자식들이요. 초홍의 눈이 커졌다. 민정원. 청지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대감마님이 그자를 죽였지. 비리를 알아낸 죄로.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죽이라 명했소. 하지만 하인 놈들이 제 손으로 갓난아기를 못 죽이고 어디론가 버렸던 모양이요. 그것을 당신이 주워 키운 것이지. 초홍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영모. 아니, 누명. 청지기가 말을 이었다. 이제 아셨소. 당신은 역적의 자식들을 키운 죄인이요. 그 쌍둥이들은 절대 살려둘 수 없소. 초홍이 청지기 옷자락을 잡았다. 제발, 제발, 내 새끼들만은. 청지기가 옷자락을 뿌리쳤다. 늦었소. 이미 대감마님의 뜻이 정해졌소. 청지기가 떠났다. 초홍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옥안에서 그리가 모든 것을 들었다. 역적의 자식, 아버지 민정원. 그리는 몰랐다. 자신의 진짜 부모를.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김대감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18년간 자신들을 키워주신 진짜 아버지. 그리는 옥문을 향해 소리쳤다. 할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만 무사하세요. 초홍의 목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목소리.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리가 울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키워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초홍은 대답 대신 울음소리를 냈다. 사흘이 지났다. 초홍은 여전히 의금부 앞에 있었다. 밤낮으로 빌었다. 내 손주들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김대감은 더욱 교묘하게 움직였다. 슬기에게 씌운 밀수 혐의를 더 키웠다. 증인을 매수했다. 증거를 조작했다. 그리는 신분 위조로, 슬기는 밀수로 두 남매 모두 사형에 처할 계획이었다. 초홍은 그 소문을 들었다. 사형. 초홍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초홍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옥패. 그래. 옥패가 있다. 초홍은 품을 뒤졌다. 하지만 옥패는 그리와 슬기가 가지고 있었다. 초홍은 절망했다. 그때 한 늙은 죄수가 오간에서 말했다. 그리 도련님. 그리가 고개를 돌렸다. 저는 옛날 호주에서 일했던 서리입니다. 그리가 다가갔다. 김대감의 비리를 제가 압니다. 그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늙은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감의 별장, 북촌에 있는 별장, 그곳 사랑채 마루 밑에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18년 전 민정원을 모함한 문서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가 물었다. 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늙은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속죄입니다. 저도 그때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민정원 어른을 모함하는 거짓 문서를 만드는 일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리는 늙은 서리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늙은 서리가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리는 그 정보를 풀려날 예정인 다른 죄수에게 전했다. 밖으로 나가거든 만항제 약초꾼 초홍에게 전해달라고. 며칠 뒤 그 죄수가 풀려나 초홍에게 쪽지를 전했다. 초홍은 쪽지를 읽었다. 김대감의 별장, 사랑채 마루 밑, 비밀장부. 초홍의 눈빛이 변했다. 이것이다. 이것이 손주들을 구할 방법이다. 하지만 초홍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한양에 도착했다. 그리와 슬기가 억울하게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김 훈장도 함께였다.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 초홍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와 슬기의 진짜 신분, 김대감의 음모, 그리고 비밀장부.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다. 그 악독한 놈,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훈장이 나섰다. 제가 별장에 침입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뒤 보름달이 뜬 밤 김대감의 별장에서 연회가 열렸다. 김 훈장이 마련한 기생들이 춤을 추며 김대감의 눈길을 끌었다. 그 사이 마을 청년 하나가 담을 넘어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랑채로 향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마루 안으로 넷째 판자를 들어 올렸다. 과연 자물쇠가 달린 함이 있었다. 쇠붙이로 자물쇠를 땄다. 찰칵. 안에 두툼한 장부들이 있었다. 청년은 장부를 품에 넣었다. 바로 그때 순찰 하인이 다가왔다. 거기 누구냐? 청년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때 연회장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기생 하나가 일부러 등잔을 넘어뜨린 것이었다. 불길이 번졌다. 하인들이 모두 연회장으로 달려갔다. 청년은 그 틈을 타 담을 넘어 도망쳤다. 장부를 들고
초홍에게 전했다. 초홍은 장부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다. 민정원을 모함한 문서, 거짓 증인 명단, 뇌물받은 관리 이름 모두 있었다. 초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이다. 이것으로 손주들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정원의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다. 다음 날 김대감의 별장이 발칵 뒤집혔다. 장부가 사라졌다. 김대감이 광분했다. 찾아라. 당장 찾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초홍은 장부를 품에 안고 임금의 행차를 기다렸다. 사흘 뒤 임금이 능행차를 떠난다는 소문이 들렸다. 초홍은 해화문 앞으로 갔다. 장부를 품에 안고 길가에 앉아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였다. 해가 떴다.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임금의 행차였다. 초홍은 일어섰다. 떨리는 다리로 행차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괄괄이를 쳤다. 땡, 땡, 땡. 행차가 멈췄다. 금군들이 소리쳤다. 무슨 일이냐? 초홍은 땅에 엎드렸다. 억울하옵니다. 이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주옵소서.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자. 임금이 가마에서 내렸다. 초홍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18년 전 영모로 죽은 민정원은 억울하옵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초홍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다. 이것이 증거옵니다. 장부를 바쳤다. 임금이 장부를 받아 펼쳤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김대감이 사병들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었다. 전하, 저것들은 역적의 잔당입니다. 듣지 마시옵소서. 김대감은 말에서 뛰어내려 칼을 빼들었다. 죽어라. 칼이 초홍을 향해 날아왔다. 바로 그 순간 멈춰라. 임금의 호령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과인이 보고 있다. 칼을 거두라. 김대감은 칼을 떨어뜨렸다. 온몸이 떨렸다. 금군들이 김대감을 에워쌌다. 임금이 초홍에게 물었다. 그대는 누구냐? 초홍이 대답했다. 만항제에 사는 약초꾼 초홍이옵니다. 민정원과 무슨 관계냐? 초홍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민정원의 쌍둥이 아들들을 주어 키웠사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다. 쌍둥이 아들들은 모두 죽었다고 들었는데 초홍이 고개를 저었다. 김대감의 하인들이 차마 아기를 죽이지 못하고 산에 버렸사옵니다. 그것을 제가 주어 18년간 키웠사옵니다. 초홍은 품에서 옥패 조각 2개를 꺼냈다. 이것이 증표옵니다. 옥패를 맞추어 보였다. 용문이가 완벽하게 이어졌다. 임금이 옥패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은 선왕께서 민정원에게 하사하신 그 옥패구나. 임금의 시선이 김대감에게 향했다. 김대감, 그대의 글씨가 이 장부에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제 뭐라 변명하겠느냐? 김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며칠 뒤 임금이 친히 국문을 열었다. 의금부 대청에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였다.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김대감이 끌려 나왔다. 쇠사슬에 묶여 임금이 물었다. 김대감, 그대의 죄를 낱낱이 아뢰어라. 김대감은 끝까지 부인했다. 신은 억울하옵니다. 저 장부는 조작된 것이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다.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김대감이 백성의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김대감이 곡식을 매점매석했습니다. 늙은 서리도 불려왔다. 신이 직접 민정원을 모함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김대감의 명령이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김대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리가 옥에서 쓴 상소문이 낭독되었다. 18년 전 저희 부친 민정원은 나라의 재정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김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지요. 그러자 김대감은 부친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부친은 억울하게 사약을 받았고 저희 형제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초홍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구해주셨고 은혜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리의 글은 대청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임금은 장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과인이 충신을 죽였구나. 그리고 그 혈육들을 이토록 고생시켰단 말이냐. 대청이 숙연해졌다. 임금이 김대감을 보았다. 김대감, 그대의 죄는 명백하다. 충신을 모함하여 죽였고 백성의 세금을 빼돌렸으며 나라를 어지럽혔다. 그대의 관직을 모두 삭탈하고 참수형에 처한다. 김대감이 울부짖었다.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끌어내라. 김대감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18년 전 그리를 가두었던 바로 그 의금부로 임금이 초홍과 쌍둥이를 보았다. 그대들을 불러오너라. 그리와 슬기가 끌려 나왔다. 쇠사슬에 묶인 채 초홍이 달려가 두 아이를 안았다. 괜찮으냐? 다치진 않았느냐? 그리와 슬기가 울었다. 할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임금이 명했다. 쇠사슬을 풀어라. 금군들이 쇠사슬을 풀었다. 임금이 세 사람 앞으로 다가왔다. 억울하게 죽은 민정원의 누명을 벗긴다. 그는 충신이었다. 관직을 추서하고 가문을 복권하라. 대청의 임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대들은 이제 가짜 성인 이 씨를 버리고 본래의 성인 민 씨를 되찾도록 하라. 오늘부터 이겸은 민겸으로, 이해는 민혜로 그 이름을 다시 쓴다. 끊어졌던 충신의 맥을 다시 있게 하라. 그리와 슬기가 눈물을 흘리며 절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이름, 진짜 아버지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임금이 초홍에게 물었다. 그대는 그 아이들이 민정원의 자식인 줄 알고 있었느냐? 초홍이 고개를 저었다. 몰랐사옵니다. 다만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키웠을 뿐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야말로 진짜 아버지로다. 초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며칠 뒤 김대감은 저자거리에서 참수당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지켜봤다. 칼날이 떨어지는 순간 18년의 한이 풀렸다. 그날 저녁 임금은 그리와 슬기를 불렀다. 경복궁 편전. 임금이 말했다. 민겸, 예전아,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장원급제한 인재이니 성균관 전적부터 시작하거라. 민혜에게도 궁중 여관을 제수하겠다. 하지만 그리는 고개를 숙였다. 송구하오나 사양하옵니다. 임금이 놀랐다. 왜냐? 그리가 대답했다. 저희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신 산골이 더 소중하옵니다. 슬기도 말했다. 저희는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두 남매를 바라봤다. 그대들은 진정한 효자로다. 좋다. 그대들의 뜻을 따르겠다. 임금이 옥패를 돌려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그대들의 증표이니. 그리와 슬기가 옥패를 받았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한양을 떠났다. 임금이 하사한 재물도 대부분 거절했다. 다만 책 몇 권과 약간의 은자만 받았다. 만항제로 향하는 길. 초홍은 두 손주 사이에서 행복하게 걸었다. 그리야, 슬기야, 내 할아버지, 정말 한양에 안 남아도 되겠느냐? 두 아이가 웃었다. 네, 저희 집은 할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초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구나. 봄이었다. 길가에 꽃이 피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만항제, 오두막이 보였다. 초홍과 그리와 슬기가 함께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반겼다. 돌아오셨구나. 잘 오셨소. 장원급제 축하합니다. 그리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장원이 아니라 그냥 그리입니다. 슬기도 말했다. 저도 그냥 슬기예요. 사람들이 웃었다. 오두막 앞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초홍이 문을 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따뜻했다. 집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초홍이 지은 된장찌개, 그리가 지은 밥, 슬기가 담근 김치, 소박했지만 맛있었다. 초홍이 말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까? 그리가 대답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을 고치는 의원이 되고 싶어요. 슬기가 말했다. 저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고 싶어요. 초홍이 웃었다. 좋구나. 모두 좋구나. 그날부터 그리는 초홍에게 의수를 배웠다. 약초를 배웠다. 슬기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쳤다. 한 해가 지났다. 두 해가 지났다. 그리는 훌륭한 의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왔다. 슬기의 서당에는 아이들이 가득 찼다. 모두 열심히 공부했다. 초홍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초홍이 두 손주를 보았다. 그리야 슬기야, 내 할아버지, 너희에게 물어볼 게 있다. 두 아이가 할아버지를 봤다. 예전에 의금부 옥에 갇혔을 때 왜 저를 구하려 모든 것을 거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초홍은 잠시 먼 곳을 응시했다. 그리고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너희가 민씨 성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했어도 내 눈에는 그저 눈밭에 버려져 떨던 그리 슬기일 뿐이다. 초홍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깊다고 하지 않더냐. 내 뱃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내 가슴으로 낳아 기른 내 새끼들이다. 자식 살리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와 슬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 두 아이가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저희도 사랑해요. 초홍도 아이들을 안았다. 나도 사랑한다. 내 새끼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오두막 안은 밝았다. 따뜻했다. 그날 밤 초홍은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다. 편안한 얼굴로 세월이 흘렀다. 그리는 명의가 되었다. 민정원의 아들답게 슬기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 제자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남매는 한양으로 가지 않았다. 늘 할아버지 곁에 있었다. 어느 겨울날 초홍이 병이 들었다. 나이가 많았다. 80을 바라보는 나이. 그리가 온갖 약을 썼지만 차도가 없었다. 초홍은 알았다.
이제 때가 됐다고. 어느 날 저녁, 초홍이 두 손주를 불렀다. 그리야 슬기야, 내 할아버지, 이리 와보거라. 두 아이가 다가왔다. 이제 어른이 된 초홍이 그들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이제 갈 것 같구나. 그리가 울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초홍이 웃었다. 괜찮다. 할아버지는 충분히 살았다. 행복했다. 너희 덕분에. 슬기가 매달렸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계세요. 초홍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너희 진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초홍의 목소리가 잔잔했다. 부탁이 있다.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너희 진짜 부모님 곁에 묻어다오. 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요. 초홍이 웃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아끼고 서로 도우며. 그것이 할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두 아이가 울며 대답했다. 예, 할아버지. 초홍은 그들의 손을 꽉 잡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다음 날, 초홍은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렀다. 그리와 슬기는 할아버지를 민정원 부부 묘 옆에 모셨다. 그리고 비석을 세웠다. 여기 진짜 아버지 잠들다. 그리와 슬기는 날마다 묘를 찾았다. 할아버지, 오늘도 다녀갑니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는 장가를 들었다. 슬기는 시집을 갔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같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리에게 아들 둘, 슬기에게 딸 하나. 아이들이 자라 할아버지 묘 앞에 섰다. 그리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분이 너희 진짜 할아버지시다. 아이들이 물었다. 왜요? 그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분이 아버지를 살려주셨고 키워주셨고 사랑해주셨단다. 피보다 진한 것이 눈물이고 나은 정보다 깊은 것이 기른 정이란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묘 앞에 절했다. 먼 훗날 그리와 슬기도 세상을 떠났다. 그들도 할아버지 곁에 묻혔다. 이제 만항제 언덕에는 4개의 묘가 나란히 있다. 민정원 부부, 초홍, 그리고 그리와 슬기.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눈이 쌓인다. 하지만 그 묘들은 언제나 따뜻해 보인다.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저기 진짜 가족이 잠들어 있다고.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진정한 가족은 족보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고. 그렇게 겨울산에 버려진 쌍둥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진다.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하게. 에필로그. 눈이 내린다. 만항제에 다시 겨울이 왔다. 산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한 노인. 묘 앞에 멈춰선다. 4개의 묘. 노인이 무릎을 꿇는다. 눈을 쌓아 치운다. 술 한 잔 따른다. 땅에 붓는다. 중얼거린다. 어르신들, 오늘도 다녀갑니다. 저도 어르신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며. 그렇게 노인은 일어나 산을 내려간다. 눈발이 흩날린다. 하얗게.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사람들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